네, 민주당 이재명 대표 체포동의안이 예상대로 부결됐습니다. 하지만 찬성이 반대보다 한 표 많았고 민주당 안에서 30표가 넘는 이탈표가 나왔다는 계산도 나오고 있습니다. 네, 민주당이 자신했던 압도적 부결과는 다른 결과가 나오면서 후폭풍이 예상됩니다. 이 내용 포함해서 정치권 이슈들 김종혁 국민의힘 비대위원, 한민수 더불어민주당 대변인 두 분과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예, 이 체포 동의안 찬성 139대 반대 138. 이 내용을 두고 어제 저녁 계속 정치권이 좀 뜨거웠습니다. 뭐 아슬아슬하게 부결이 되기는 했지만 그 내용을 두고 다양한 해석들이 나오는데요. 먼저 이 결과 어떻게 보셨는지 들어보겠습니다. 저 한민수 대변인하고 같이 어저께 사실은 낮 방송 계속 지켜봤거든요. 예. 네. 다른 방송사에서 패널로 참석해서 그 현장을 계속 지켜봤는데 저는 굉장히 충격을 받았습니다. 예. 깜짝 놀랐습니다. 왜냐하면 저 역시 압도적으로 부결될 거다라고 예상을 했었거든요. 뭐 저뿐만이 아니라 다른 모든 그 정치 패널들이 그렇게 생각을 했을 겁니다. 예. 왜냐하면 아시다시피 이재명 대표가 직접 다 의원들에게 편지를 쓰고 뭐 존경하는 선배님이라는 표현까지 써가면서 초선들한테 뭐 이런 얘기를 했고 또 그 다른 압박 그러니까 뭐 이른바 개딸들이라는 분들이 뭐 색출을 하겠다 뭐 예. 가만두지 않겠다 배신자들을 뭐 이런 식의 압박들이 계속 있었기 때문에 아마 그냥 이번에는 압도적인 부결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했었어요. 근데 예. 결과를 보면은 완전히 뒤집혀 버리지 않았습니까? 찬성이 반대보다 훨씬 더 많았고 과거에 그 노웅래 의원과 비교해 봐서도 그때는 161표였는데 네. 지금 138표밖에 되지 않지 않습니까? 네. 굉장히 놀랐는데 그 뭐 저 개인으로서는 이건 이렇게 얘기하면 뭐 민주당 분들은 뭐 화를 내시겠지만 제 개인적으로는 민주당 의원들 중에서도 양심의 목소리가 살아있구나. 이대로 민주당이 가면은 안 된다라는 어떤 그런 위기의식 같은 것들을 갖고 있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예, 내용 하나하나 짚어보기 전에 우선 당 대변인으로서 어제 이 상황 예상하기 좀 어려웠었던 상황이었을 것 같습니다. 어떠셨습니까? 네, 뭐 좀 의외의 결과가 예. 나왔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제 저희들이 당론으로 정하지 않았고 비명계 의원분들도 이제 의원총회에서 이번에 특히 이제 뭐 검사장 출신 의원들이 여러분들이 이제 말씀들 좀 하셨다고 들었는데 본인들이 검사 출신이지만은 이런 식의 어떤 뭐 감정적인 내로남불이랄지 아시탑이랄지 인허가 장사랄지 이런 식의 이제 뭐 삼척동자도 알 거라는 등 이런 표현들을 쓴 영장은 본 적이 없다. 그렇기 때문에 이건 압도적으로 부결되는 게 맞다. 그래서 뭐 예. 이건 뭐 당론을 정하지도 않고 그냥 소신 투표를 했는데요. 그래서 그 결과에 따라서 자유 투표한 결과라고 받아들이고 담담하게 그리고 이 또한 뭐 저기 일단은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가 부당하기 때문에 국회에서 체포동의안이 부결된 거는 뭐 사실이기 때문에 예. 그 결과에 대한 뭐 해석들이 나오지만은 저희들은 뭐 그 결과 자체를 담담하게 또 인정하는 겁니다. 사실 어제 표결 전까지는 분위기가 아주 나쁘지 않았다는 보도가 많았고요. 뭐 이전에는 뭐 많아야 5표, 아주 많아야 10표 정도로 예상이 됐었잖아요. 지금의 이 상황에 대해서는 좀 어떤 의미를 좀 갖는다고 보세요? 이제 저기 좀 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만 의원들 투표는 원내대표 선거도 그렇고 예. 상당히 마음을 알기가 쉽지 않습니다. 특히 이번 이제 인선 같은 경우 이런 체포동에 마찬가지고 투표는 무기명 부밀 투표거든요. 네. 그러니까 본인이 어떤 표를 행사하는지 모릅니다. 근데 말씀하신 대로 이제 일부 의원들이 방송이나 이렇게 본인의 이제 SNS 같은 경우 압도적 부결이 될 것이다 이렇게 예측도 하고 그러기를 기대하시는 분도 많이 있었는데 또 지도부나 이런 이제 부결표를 던지시는 의원들 외에 기권이나 무효표 던지는 또 의원들 나름대로의 또 생각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부분들을 뭐 다 그 의사 표시기 때문에 그 의견들 자체를 뭐 무시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당이 네. 이제 의원총회를 거치고 이제 의원들 간에 이제 본인들 간에 또 이제 335 모여서 의견들을 주고받았다고 해요. 뭐 대표의 어떤 그 기자회견이랄지 의원총회에서 신상 발언이랄지 이런 거를 또 떠나서도 다 판단들을 해가지고 지금까지 드러난 거를 보면은 좀 전에 말씀드린 비명계 의원들도 대놓고 공개적으로 이거는 뭐 이재표의 어떤 리더십이랄지 이런 거의 평가와 별개로 이번에 이제 검찰이 청구한 영장은 과도한 검찰권 남용이고 구속 사유에 해당되지 않는다 이런 얘기들을 많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제 그걸 토대로 이제 많은
의원들이나 이제 지도부 내에서는 이건 압도적으로 부결이 될 거라고 예상을 했는데 그 예상과는 좀 다른 결과가 나온 것 같습니다. 예, 어제 시간이 참 많이 소요됐습니다. 그 이유 가운데 하나가 이제 좀 불분명한 이제 표를 어떻게 이제 해석을 하겠느냐라는 것 때문이었는데요. 사실 이것뿐만 아니라 기권도 9표가 나왔고 그렇죠. 무효표도 11표가 나왔거든요. 이 맞습니다. 부분 좀 어떻게 보셨습니까? 근데 보면은 네. 이번이 5번째 21대 들어와서 5번째 맞아요. 네. 투표예요. 예. 그러니까 지금까지 그 체포 동의안이 와서 그 가결된 게 16번이었다고 해요. 그 해방 이후에 그게 예. 한 25% 정도 된다. 24점 몇 %라는 거 아닙니까? 예. 근데 그 6번 중에서 21대 들어와서 3번이 가결이 됐어요. 그 얘기는 뭐냐면 체포 동의안이라는 게 이제 더 이상 실효성이 없다. 이런 얘기잖아요. 그리고 여론도 그렇고 국회의원들도 야, 우리 이제 체포 동의안은 없애야겠다라고 하는 것이 대세였습니다. 이재명 대표 본인도 선거 때 그런 말씀을 하셨고요. 그런데 따라서 이번에 5번씩이나 투표를 했는데 투표 방법을 몰라서 무효표가 나왔다는 건 상식적으로 얘기가 안 되잖아요. 네. 그리고 그 이전에는 그런 게 없다가 왜 이재명 대표 투표할 때만 그런 일들이 막 생겨납니까?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이거는 그 무효표나 기권이라는 건 차마 내가 같은 당으로서 같은 당 대표에 대해서 이것을 통과시켜야 된다라는 것을 찍지는 못하겠지만 예. 그 무효나 그 기권이라는 행사를 통해서 그런 표를 통해서 사실상 나는 이 대표는 검찰에 그러니까 법원에 출두해야 된다라는 그런 의사 표시를 한 거로 보는 것이 그것이 합당할 거라고 봅니다. 예, 그렇다면 그러니까 이 두 표 중에서 하나는 뭐 부인지 무인지 이렇게 좀 헷갈리는 거 있었는데 그거 하나 이제 부가 됐고 나머지 하나가 무효 처리가 됐는데 이 두 표에 대한 의미는 어떻게 보세요? 근데 이제 국회의장이 결국은 묘안이라고 할까요? 이제 해석을 하셨죠. 예. 해석을 해서 한 표는 뭐 저도 국회에서 근무했습니다만 이제 그 기명 표지에는 어떤 뭐 점도 찍으면 안 됩니다. 예. 그렇죠. 근데 예전 같은 경우 보면은 가부를 한글로 쓰거나 한자로 쓰는데 또 한자를 잘못 써가지고 무효표가 된 경우도 제가 직접 봤어요. 그래서 예상치 못한 진짜 한 300분 모이시는 국회의원 중에 뭐 일부러 그럴 리야 없을 거라 생각합니다. 일본은 아니라고 생각하시는 겁니까? 예, 표기를 대변인님께서? 좀 이상하게 해서 예. 하는데 이번 이 무효표 가지고 이거를 뭐 시간을 끌고 이거를 해석을 여지를 남기기 위해서 썼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아마 이제 뭐 본인이 뭐 실수를 했다거나 아니면은 뭐 무효 처리가 된 나머지 한 표 역시도 일부러 하진 않았다고 생각하시는 겁니까? 의중은 잘 모르겠습니다. 어느 예. 분이 그랬는지 모르니까 예. 여당인지 야당인지도 모르는 상황이고. 근데 저는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이제 21대 국회에 들어서 5번의 이제 그 체포동의안이 올라왔고 3번이 가결이 됐고 2번이 부결됐습니다. 근데 시점을 한번 볼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3번의 경우는 이제 문재인 정부 때였습니다. 문재인 정부 때 검찰이었고 두 번째 이제 노웅래 의원과 이재명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은 이제 윤석열 정부의 때인데요. 참 그런 이제 검찰의 의원들 생각도 다 이제 의원들이 출신도 다르고 지역도 다르고 뭐 성분도 다르지 않습니까? 생각도 다를 겁니다. 근데 이런 많은 분들이 모여가지고 이제 가표와 부표로 해서 체포동의안을 가결시키고 부결시킬 때는 분명히 그 검찰에 대한 신뢰, 검찰권을 적절하게 사용하고 있는가, 검찰권이 공정한가, 진짜 내 편, 네 편 가리지 않고 공정한 수사를 하는가 이런 거에 대한 판단들이 다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문재인 정부 때는 왜 이제 의원들이 판단이 그랬고 지금 윤석열 정부 들어와 가지고는 비록 뭐 예상했던 표가 적던 뭐 많던 간에 일단 부결을 시킨 거거든요. 그 민의 또한 존중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예.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여당이나 집권 세력도 좀 신중하게 받아들일 필요가 있고요. 하나만 더 말씀드린다면 이번 불체포 특권이라는 부분이 예. 과연 이렇게 함부로 폐지할 수 있는 부분인가는 저 개인적으로는 신중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미 유럽 의회 같은 데도 탄압의 징후라고 하는 이런 것 때문에 제도화 시켜놓고 기소 단계에서도 유럽 의회는 많은 나라들이 유럽에서는 국회에서 기소 단계부터도 그걸 동의할지 말지를 투표를 합니다. 이런 것들이 다 있기 때문에 저는 엄격하게 국민들께서 오해하시는 부분들 아니면 비판적으로 보시는 대목이 있기 때문에 엄격하고 또 이렇게 절제되게 사용할 필요는 있지만 삼권 분립, 특히 헌법 정신에 보장하는
의회 민주주의의 어떤 독립성 이런 거 볼 때는 너무 정치적으로 네. 이렇게 말을 이렇게 없애자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예. 자, 그리고 어제 표결에 앞서서 한동훈 장관의 입에도 이제 네. 많은 주목이 네. 됐었고요. 어제는 뭐 새로운 어떤 증거를 말을 했다기보다는 뭐 비유에 들어서 이제 혐의라던가 어떤 구속의 필요성을 좀 강조하는 모습이었는데 15분 동안 했어요. 굉장히 길었죠. 어떻게 좀 들으셨는지요? 그러니까 노웅래 의원 때 이제 5분 뭐 80, 뭐 20초인가요? 5분 살짝 넘게 했죠. 해서 하면서 이른바 저도 처음 들어보는 돈봉투 부스럭거리는 소리 예. 이런 표현까지 써가지고 뭐 정말 뭐 의원들뿐만 아니고 그 국회 출입 기자들이 모두 실소를 금할 수 없었다는 그런 평가들이 나왔습니다. 저는 법무장관께서 저거는 뭐 행정적 절차를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제안 설명을 하는 건데 예. 그러면 거기에 맞춰서 역대 법무장관들이 했듯이 어떤 절제된 표정, 절제된 말씀 이런 것들이 필요한데 말씀하신 대로 15분 동안 했습니다. 그것도 대단히 빨라서 저 같은 사람이 했으면 20분 넘었을 거예요. 근데 15분을 속사포처럼 쏟아냈는데 저는 그 표현들도 좀 전에 말씀하신 대로 뭐 휴대폰 100만 원짜리를 뭐 10만 원에 구입했다든지 예. 수험생이 시험 문제를 직접 출제했다는 등 여러 가지 감정적 표현이 섞인 말씀들을 많이 하셨는데 여전히 제가 느끼기에는 그런 겁니다. 배임 액수를 산정한 것도 얼토당토하는 대법원이 인정한 5,503억 원을 깡그리 무시하고 1,830억이라고 끝까지 우기더군요. 그리고 나머지도 아니 왜 이재명 대표 체포동의안을 설명하면서 계속 그런 얘기합니다. 그 뭐 김만배 씨 얘기하고 뭐 다른 혐의자들 얘기하고 하면서 이재명 대표에 대한 건 직접적인 얘기를 거의 못 하고 있어요. 성남 시민구당 건도 저는 여야를 떠나서 국민의힘에서도 제가 아는 분들이 좀 많이 있는데요. 거기에서 이제 자치단체장 하신 분들은 만약에 성남 시민구단, 성남 FC 건을 이런 식으로 처리해 버리면 제3자 뇌물로 하면 앞으로 지방 행정은 사실상 하기가 쉽지 않다. 정말 가만히 있으란 얘기다. 적극적인 인허가든지 아니면 시민구단이랄지. 아니 한번 보십시오. 133억 원을 그 기업체로부터 광고비를 집행했다면은 성남 시민의 혈세를 아끼게 된 겁니다. 근데 이거를 이제 제3자 뇌물로 처음 시작은 무슨 리베이트 건으로 시작한 것 같은데 도저히 밝혀낼 수가 없으니까 혐의를 바꿨는데요. 이건 법정에서 치열한 법리 다툼을 벌일 거니까요. 그 결과를 한번 지켜보면 될 것 같습니다. 한 장관의 발언은 어떻게 좀 들으셨습니까? 저는 예상과 달리 매우 중요한 얘기들을 많이 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굉장히 추상적으로 넘어갈 줄 알았더니 제가 한번 사례를 들어볼게요. 일단 성남 FC와 관련해서는 이게 기업들이 아니라 성남시가 먼저 요구를 했다. 그리고 그 대화하는 과정에서 돈을 어떻게 줄 것이고 뭐 이런 부분들에 대한 대화와 기록들이 다 남아 있다. 네. 그리고 광고비라고 얘기했는데 기업들은 광고가 노출되기를 원하지 않았다. 오히려 그냥 광고 나가게 하지 말아주세요. 우리가 돈 줬다는 거 알려주지 말아주세요. 이렇게 됐고 그다음에 대가가 다 주어졌잖아요. 예를 들면 뭐 건축 허가가 내진다든가 용적률이 달라진다든가 이런 대가를 받은 다음에 돈을 냈다. 예. 돈을 줬다라는 부분들. 이런 구체적인 얘기들을 보면은 네. 누가 봐도 상식적이지 않지 않습니까? 아니 이게 도대체 어떤 사업을 하면서 광고를 하면서 광고비를 그 광고가 노출되지 않게 해달라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는데 이런 과정들을 보면서 성남 FC에 대한 증거를 제시했고 그다음에 대장동과 위례 신도시와 관련해서는 이 특혜를 주는 서류에 대해서 이재명 그때 성남시장이 서명을 한 서류가 있다. 예. 그거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예. 또 관련자들 진술 이런 것들을 다 증거로 가지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이제 저 처음 들은 것들은 이 김만배 씨가 범죄 수익 은닉 혐의로 구속이 됐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김만배 씨가 가져간 돈은 범죄 수익금이다. 그러면 대장동 사건 자체가 범죄와 관련된 것이다라는 것들을 법원이 인정을 했다는 얘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한 장관이 어떻게 얘기하면서 아니 지금 김만배는 범죄 수익 은닉 혐의로 구속이 됐으면 그 배후가 도대체 누구냐? 그 사람에게 그런 막대한 범죄 수익을 주게 한 사람, 그 사람은 도대체 누구냐? 최종 결정권자는 그리고 이재명 그 성남시장이 아니었느냐라는 그런 논리를 제기했기 때문에 예. 저는 어제 한동훈 장관이 굉장히 빠른 속도로 얘기해서 아마 그냥 흘려들었을 수 있지만 네. 상당히 중요한 지적들을 많이 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예, 이런 한동훈 장관의 발언 그리고 이재명 대표의 신상 발언도 있었고요. 이후에 75분간의
표결까지 있었습니다. 표결 이후 이재명 대표 그리고 한동훈 장관이 발언을 내놨는데요. 듣고 대담 이어가겠습니다. 검찰의 영장 청구가 매우 부당하다는 것을 민의의 전당 국회에서 확인해 주셨습니다. 검찰의 체포 동의를 부결하게 해주신 많은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당내와 좀 더 소통하고 많은 의견들을 수렴해서 힘을 모아서 우리 윤석열 독재 정권의 검사 독재에 강력하게 맞서 싸우도록 하겠습니다. 국민들께서 다 지켜보시고 판단하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국회의원의 불체포 특권은 우리 헌법의 상징적인 제도입니다. 그런데 국회의원의 불체포 특권을 이러라고 만든 거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체포동의안 제안 설명하실 때 특별히 중점적으로 감안하실 부분이 있다고 합니다. 빨리 하려고 노력했습니다. 일반 국민들께서 최대한 이해하시기 좋게 말하려고 노력했는데 많이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네, 한 대변인 말씀대로 빨리 하려고 했다라고 이야기를 하네요. 네, 부결했다는 것에 감사하다라고 말하는 이재명 대표고요. 한동훈 장관의 이야기도 들어봤는데 사실 그 이후에 생각보다 무효표 등 이런 표가 많이 나왔다라고 묻는 기자의 질문에는 답하지 않는 모습도 있었고요. 이재명 대표 속내가 좀 복잡할 것 같은데 말이죠. 저는 일단은 그 가결을 던진 이제 뭐 국민의힘 의원이든 아니면 민주당에서 이탈하고 추정되는 의원들도 혐의 자체는 한동훈 장관이 저렇게 속사포처럼 설명한 거에 저는 동의한 분은 정말 거의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가령 이 말씀 하나만 드리겠습니다. 지금 배임과 제3자 뇌물이라는 정말 치열한 법리 다툼을 가져올 수밖에 없는 재판에서 이 부분을 제외하고 가장 딱 유일하게 하나 있는 게 있어요. 이재명 대표의 개인 비리라고 할 수 있는 이른바 어마어마한 액수죠. 428억의 뇌물 약정이라고 하는. 예. 그러면 저는 그렇게 검찰이 그동안 근 횟수로 한 3년 정도 수사를 했는데 그러면 그거를 이 중요한 헌정사 처음에 제1야당 대표의 영장에 적시를 한 줄도 못했다? 이거는 입증을 못 해낸 거죠. 아무리 뭐 추가 수사, 우리가 많은 수사를 받습니다만 그거는 안 되는 얘기를 할 때 하는 얘기들입니다, 주로. 그래서 이렇게까지 개인 비리 혐의라고 그렇게 검찰발로 수많은 정말 수천 건의 이상의 기사가 쏟아져 나왔는데 거기에 대해서 전혀 적시를 못했다. 그리고 지금도 저희들이 인터넷 포탈만 찾으면은 성남 시민구단 당시 경기하는 모습 보면은 두산을 비롯한 모든 기업체의 광고가 그 유니폼은 물론 그 광고판이 다 나오는 영상을 다 찾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광고 효과가 무슨 뭐 2000 몇 년도입니까? 7년도입니까? 그때만 해도 뭐 900억이 넘는다는 기록까지 있기 때문에요. 일일이 다 찾아보시면 이미 그 영장에 한동훈 장관이 말하는 거에 허점이 아주 많다. 정말 근거 없는 얘기들이 있다는 거 압니다. 그걸 알면서도 이제 부결표보다는 가결을 한 의원들이 있을 텐데요. 그럼 뭐 국민의힘이야 뭐 거의 당론 수준으로 이재명 대표에 대해 표를 던진 것 같고 말씀하신 대로 속내 복잡할 거도 그런 생각합니다. 그런 가결표를 던진 의원들이 있다는 그 뭐 현실 자체는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거고요. 네. 대표가 말씀하신 대로 뭐 이제 좀 더 이해가 이러므에도 불구하고 좀 더 많은 이해를 필요로 하는 의원들이 있다면 보다 적극적으로 당내에서 소통을 하겠다 말씀하셨으니까 그런 과정들을 거쳐서 네. 여전히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만은 좀 더 이런 사건에 대한 이해 필요성이 있다면 설득을 시켜드리고 네. 아니면 그 외에 어떤 다른 생각들이 있는 분이 있다면 그 또한 거기에 대한 말씀들을 뭐 지도부 차원이 됐든 개별 의원이 됐든 서로 간에 얘기를 좀 해나가는 일들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또 다른 이야기가 이제 네. 좀 뭐랄까요, 협상의 여지가 없는, 그러니까 이전에 나왔던 뭐 사퇴라던가 이런 좀 강경한 입장으로 나온다면 이게 대화로 소통으로 말씀하신 것처럼 해결이 되겠습니까? 이 부분은 어떻게 좀 진행될 거라고 보세요? 비명계 이제 예, 의원분들이 대표 사퇴를 요구한다. 네. 저는 그렇게까지 쉽게 나오지는 못할 거라고 개인적으로 예상을 합니다. 왜냐하면은 그런 얘기들이 뭐 간혹 한두 분이 방송을 하거나 이제 뭐 사적으로 기자들을 만나서 하는데 지금 일단 부결이 된 상태고 네. 그다음에 재판이 이루어지지 않았지 않습니까? 이게 체포동의안이 부결됐다고 해서 이재명 대표가 검찰 수사나 아니면은 재판을 받지 않는 게 아닙니다. 혹시 그런 정말 오해를 하시는 분들이 있다면 그러지 않고요. 우리 헌법이나
법의 원칙은 불구속 수사가 원칙입니다. 그건 일반인 모두에게 적용되는 겁니다. 그리고 공판 중심주의고 거기에서 판사 앞에 가서 재판을 받고 유무죄를 다투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과정들이 진행되기 때문에 그리고 한번 냉정하게 보시면 지난해 8월이었죠. 전당대회를 거쳐서 당시에 그 77%가 예. 넘는 압도적 지지로 저희들은 당원만 투표하는 게 아니고요. 국민의힘과 다르게 국민들도 일반 국민도 투표를 합니다. 그래서 거의 제가 알기로는 한 200만 가까운 당원과 국민들이 투표에 참여를 했는데 그렇게 압도적인 지지를 받은 정당성을 부여받은 당대표를 어떤 혐의가 입증되지 않을 걸 가지고 사퇴를 요구한다. 그거는 글쎄요. 어떤 정당성을 가질까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사퇴 목소리가 나오기는 쉽지 않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앞으로 민주당 내 분위기 어떻겠습니까? 아니 일단 이재명 대표의 인식이 중요하잖아요. 근데 첫 일성이 물론 어제 굉장히 당황하고 혼란스러우셨을 거예요.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근데 첫 일성이 검찰의 영장 청구가 매우 부당하다는 것을 민의의 전당 국회에서 확인해 주셨다라면서 검사 독재 정권에 강력하게 맞서 싸우도록 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네. 근데 139명이 찬성을 했고 반대가 138명인데 그중에 한 표는 국회의장이 무효표 2표 중에서 직권으로 글로 집어넣었기 때문에 138이 된 거예요. 더구나 무효가 9, 기권이 11, 이게 20표가 지금 카운트가 안 됐단 말이에요. 네. 이게 제적으로 따졌기 때문에 149표가 안 돼서 부결이 된 거지. 원래 일반 법안으로 하면 다 찬성이 돼서 이재명 대표는 출석을 해야 되는 상황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이렇게 엄중한 상황, 자기 당내에서 38표 정도, 최소한 38표 정도의, 왜냐하면 국민의힘에서도 사실상 내부적으로는 저분이 계속 있는 게 더 좋아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을지 모르기 때문에 예. 투표를 오히려 부로 했을 수도 있거든요. 예, 예. 최소한 38표 이상의 반란표가 나왔는데 그 상황을 놓고서 민의의 전당에서 영장 청구가 부당하다는 것을 확인해 줬다. 이거는 상황 인식이 완전히 잘못된 것이다. 뭐 굉장히 엄중하게 받아들입니다라든가 뭐 이런 식으로 얘기가 나왔어야 되는데 거꾸로 말씀을 하고 계셔서 아 이거 굉장히 쉽지 않겠구나. 이재명 대표가 앞으로 계속 나는 내 갈 길 갈 거야라고 얘기하면서 당을 볼모로 해서 치고 나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네. 당장 오늘 아침에 무슨 여기저기서 그 가결,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찬성을 했을 것으로 보이는 의원들의 명단이 막 돌고 예, 있지 예. 않습니까? 네. 이게 도대체 이게 민주주의인가요? 이게 민주당이 그렇게 오랫동안 그 강조해왔던 민주주의인 것인지 아니면 이 민주주의를 지금 파퓰리즘으로 뒤엎어서 민주주의를 지금 말살하고 있는 것인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아마 제가 보기에는 민주당 내에서는 치열한 싸움이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 어떤 의견들, 그러니까 뭐 말씀하신 것처럼 꼭 사퇴까지는 아니더라도 어떤 본인들의 입장들에 대해서 좀 더 수면 위로 올려놓고 얘기를 할 수 있는 가능성도 있다고 보십니까? 의원들의 최고의 목표, 그 가장 시급한 관심사, 내년 예. 총선 아니겠어요? 예. 네. 내년 총선에서 승리할 수 있느냐 이런 부분인데 이런 결과가 나온 것은 의원들이 여러 가지를 따져봤을 때 야 이재명 대표를 얼굴로 내세워서 우리 당이 내년 총선을 치를 수가 없겠구나. 그리고 이런 사법 리스크라고 얘기하지만 당장 다음 주부터 이제 재판이 시작되지 않습니까? 네, 네. 이 재판 말고 지난번에 그 제기됐던 예. 허위 그러니까 고위공직 선거법 과정에 위반혐의요. 있어서 허위사실 공표에 대한 예. 그런 재판이 시작되는데 그럼 당 대표가 계속 재판정에 출두를 해서 뭐 여러 가지 증인들이 나오고 증언들이 나오고 그 더구나 이제 대장동 사건도 위례 사건도 만약에 불구속 기소가 되면 또 재판이 시작돼야 될 것이고 그렇죠. 거기다가 대북 송금 문제가 또 다시 올라올 수도 있고 네. 이런 상황을 도대체 민주당이 견뎌낼 수 있느냐 이런 부분들에 대한 고려가 있었을 것이고 아마 제가 생각하기에는 다음에 만약에 체포동의안이 대북송금, 쌍방울의 대북송금과 관련해서 또다시 제기된다면 네. 그때는 김성태 회장이 지금 진술을 하고 있고 주변의 사람들이 다 입을 열고 있기 때문에 예. 더 구체적인 증거가 나올 거란 말이에요. 제가 보기엔 다음에는 체포동의안 올라오면 아마 가결될 겁니다. 그러면 이재명 대표는 현직 대표가 최초로 그 체포동의안이 가결되는 그런 불행한 사태를 맞을 수도 있기 때문에 신중하게 그리고 정말 정치인답게 생각을 하셔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합니다. 검찰이 구속영장을 재차 청구할 것이다라는 것은 어느 정도 우리가 생각을 하고 있는 건데 법적인 것은 좀 차치하더라도
앞으로 총선이 있고 민주당 안에서 다양한 의견들이 나오는데 그게 부정적인 쪽으로 쏠린다면 그리고 그럴 가능성들이 지금 이 기권표, 무효표, 찬성표에서 좀 더 돋보이는 것 같은 상황인데 민주당 앞으로 어떤 식으로 대응을 해나가야 할까요? 일단은 뭐 부결을 시켰죠. 예. 부결이 됐죠. 했는데 당내에서 뭐 민주정당에서 여러 가지 얘기들이 나오는 거는 가능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뭐 이제 김종인 의원께서 이제 민주당을 실제로 걱정을 하셔서 하신 말씀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근데 열성 지지자들이 저는 그렇게 당 대표가 됐던 어떤 정치인을 지지하기 위해서 목소리를 내고 하는 부분들을 너무 일방적으로 매도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 또한 그걸 가지고 민주주의의 위기라고 표현하는 건 과도하죠. 진짜 민주주의 위기는 대통령의 윤심을 팔아가지고 지금 정당 민주주의를 크게 훼손하고 있는 국민의힘 전당대회가 저는 민주주의를 크게 훼손한다고 생각을 하고요. 예. 그리고 거기 김기현 대표가 유력한 후보인데 당대표 되시면 그 리스크 어마어마할 것 같다는 생각을 합니다. 먼저 그런 말씀 그러니까 쭉 이제 민주당 얘기를 하셔서 예. 말씀을 드리고 저는 이른바 쪼개기 영장 청구에 대한 부분은 일단 이런 인식들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얼마 전에 이제 대통령실의 고위 관계자가 이제 저는 천기누설이라고 생각하는데 앞으로 영장을 계속 치면은 민주당이 버텨낼 수 있겠느냐. 지금 말씀하신 거나 비슷한 톤이에요. 그런 얘기를 대놓고 기자한테 하는 대통령실 예전으로 따지면 청와대 수석급 고위 관계자. 저는 이거는 상당히 비판받을 소지가 크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지 않습니까? 검찰이 독립적으로 수사하는 거 아니라고 많은 국민들이 의심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대통령실 관계자가 앞으로 영장 계속 쳐가지고 민주당을 힘들게 하겠다? 당을 깨겠다? 정적을 제거하겠다? 저는 이런 인식들이 광범위하게 퍼져나가면 또 물론 영장을 검찰이 예상하는 것처럼 또 늘 수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만약을 예정하는 건데요. 네. 저와 같은 인식들 아니면 많은 민주당의 의원들과 지지자들의 인식들 아마 당시기 또 되면은 우리 의원들께서도 또 다른 판단을 하는 그런 자리를 또 갖고 네. 고민들을 하고 협의를 하고 논의를 할 겁니다. 할 때 과연 정말 말씀대로 많은 의원들이 총선 걱정한다는 거는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저렇게 검찰이 저는 제가 볼 때는 남용하는 검찰권을 가지고 무도하게 수사를 하고 있는데 결국 내년 4월 총선을 앞두고 민주당을 정말 힘들게 해서 쪼개겠다. 지금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분열을 시키겠다는 건 누구나 예상하잖아요. 모든 언론이 예상하듯이. 그리고 가장 중요한 당대표를 이제 제거하겠다, 이제 처리하겠다.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의도가 명확하다면 다음 영장이 들어올 때도 당 입장에서도 좀 더 신중한 고민들을 하고 의원들도 여러 가지 더욱더 신중하게 고민하고 처신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예. 근데 그 대통령실에서 어떤 관계자가 뭐 얘기를 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아마 이번에 부결되면 또 다시 영장이 검찰이 청구하지 않을까? 이것은 사실은 대통령실 관계자가 아니라 누구나 예상할 수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사건 이번에 위례와 대장동을 같이 묶어서 하나로 신청을 했잖아요. 하지만 쌍방울 대북 송금은 완전히 다른 문제란 말이에요. 예. 아니, 당연히 그럼 수사를 해서 거기 범죄 혐의가 있으면 그거 영장 신청하지 않겠습니까? 청구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백현동과 정자동 특혜 의혹도 아직 남아 있고요. 이번에는 FC, 위례, 대장동 세 개를 함께 한꺼번에 묶은 거예요. 그러니까 네. 민주당 주장은 쌍방울과 백현동, 정자동 이 모든 것을 다 묶어서 한꺼번에 다 제출을 해라. 네. 그래서 우리가 기각시키면 그다음에 그걸로 털어라. 이런 얘기인데 아니 법치국가에서 그게 어떻게 가능하겠습니까? 이거는 가능한 얘기가 아니고요. 다른 사람들 중에서 그렇게 하는 사람, 대한민국 국민 중에서 그런 특혜를 받는 사람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렇게 할 수도 없고요. 서로 성격이 완전히 다른 범죄에 대해서 이것을 다 묶어서 올리면 우리가 그걸 기각시키겠다, 체포동의안 부결시키겠다. 이런 말씀인 건데 그건 말이 안 되는 거고요. 자꾸만 이거를 무슨 대통령실 관계자가 얘기를 해서 검찰이 마치 대통령실의 지시에 의해서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것처럼 예. 그런 식으로 얘기를 그런 몰아가는 거는 예. 저는 전혀 맞는 말씀은 아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자, 그러면은 민주당은 뭐 쌍특검을 이제 뭐 당론으로 추진할 계획도 있고 앞으로 이거를 고리로 이제 뭐 대여 투쟁 계획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제 문제는 지금 상황에서 이것이 동력을 받을 수 있겠는가라는 부분입니다. 어떻게 좀 예상할 수 있을까요? 이재명 대표의 체포동의안 그 표결하고 예. 이른바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 사건을 둘러싼 김건희 특검법과 곽상도 의원 50억 클럽, 예. 대장동의 본류라고 할 수 있죠. 지금 유일하게 돈의 흐름이 밝혀진 우리 국민들이 아는 사건이 그 사건 하나입니다. 그리고 그 안에는 6명의
한 분 정도 언론사 사주를 뺀 나머지는 모두 검사 아니면 판사 아니겠습니까? 정말 법적 카르텔이라고 할 수 있는 이런 사건은 검찰이 지금까지 단 한 번 제대로 수사를 안 했습니다. 유일하게 수사한 게 곽상도원의 50억이 그것도 국민의힘 의원에 의해서 폭로가 되니까 그 수사를 했는데 그거를 제가 볼 땐 선택적 부실 수사, 무능 수사를 한 것 같은데 그래서 무죄가 나와버렸어요. 이런 건들을 그럼 우리 국회에서 그냥 우리 국민들이 대장동 특검을 그렇게 원하고 여론조사 보면 70%에 가까운 국민들이 김건희 특검도 원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거를 국회가 추진을 하지 않는다? 저는 이거는 여야를 떠나서 국회의원들의 직무유기가 될 수 있습니다. 국회의원들은 민심을 받아들여야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예. 이재명 대표의 체포동의안 표결에 나타난 어떤 의원들의 마음과 이 대장동 특검과 김건희 특검을 추진하는 부분은요 크게 다르다. 이제 다만 네. 정의당의 입장 같은 게 좀 중요합니다. 네. 왜냐하면은 이제 국민의힘은 뭐 김건희 여사의 김자만 나오면 절대 안 하거든요. 고발을 해버리지 절대 어떤 국민들 민심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대장동도 55 클럽 그 무죄 판결이 났는데 논평을 못 냈어요. 그런 정당입니다. 그런데 이걸 받아들이겠습니까? 그럼 국민의힘 의원들이 똘똘 뭉쳐서 반대할 거예요. 그러면 결국 180석이 필요할 겁니다. 네. 이른바 신속 처리 예, 패스트트랙을 태우려면요. 정의당이 대장동 특검은 이미 법안까지 낼 정도로 적극적이기 때문에 네. 대장동 특검은 수사 범위와 대상만 민주당과 협의가 되면 속도를 낼 것 같고요. 김건희 여사 특검인데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정의당이 검찰에 먼저 수사를 받으라고 받고 하고 있죠. 이읍하면. 예. 근데 이미 저는 정의당 내부에서도 검찰은 더 이상 믿을 수가 없구나. 1심 판결문에서까지 유죄 혐의가 드러났다고 보이는 1심 판결문에 나 있습니다. 102개의 계좌 중에 김건희 여사의 계좌가 48개랍니다. 그런 결과를 판결문에 써놨어요. 그리고 1, 2차 주가 조작 시기에 이용된 계좌는 김건희, 최은순. 최은순 씨는 대통령의 장모지요. 그분의 이름이 들어간 계좌 2개밖에 없다. 예. 이런 상황에서 이제 정의당도 검찰 수사를 촉구했는데 전혀 움직이지 않아요. 그러면 정의당에서도 이제 머지않아 네. 김건희 특검은 필요하다는 인식을 하기 때문에요. 그 또한 야권이 모두 연대해서 추진될 수밖에 없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저희 주제를 좀 바꿔보겠습니다. 경찰 이거 국가수사본부장. 저는 얘기 안 해도 됩니까? 반론을 얘기 안 해도 됩니까? 간단하게 아, 좀 듣겠습니다. 그러면. 예. 아니 이건 저는 전형적인 물타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뭐 일종의 몸부림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동안에 방탄국회를 하고 장외투쟁을 하다가 이제 모자라고 그게 잘 안 되니까 이제는 쌍특검을 얘기하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다수를 가지고 두 가지. 하나는 50억 곽상도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회의 시간에 그 비대위 회의하면서 이게 네. 도대체 이런 결과가 왜 나오냐라고 얘기를 우리 내부에서 했고 네. 근데 왜 이걸 가만히 있었냐면 어쨌든 검찰에서 항소를 하고 예. 그 적극적인 수사를 하겠다라고 내세운 데다가 저희가 그걸 가지고 얘기를 하는 것들이 좀 적절치 않다고 생각을 했던 거고요. 예, 예. 두 번째는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는 김의겸 대변인은 뭐라고 했습니까? 조사 한 번 안 했다라고 했는데 서면 조사를 받았었고 네. 그다음에 언론 보도에 따르면 그때 당시에 김건희 여사를 소환해서 예. 이걸 종결하자 했더니 종결하지 않도록 그냥 부르지 말자라고 해서 질질 끌어놨다는 거 아닙니까? 네. 그런 얘기들이 있는데 이것을 뭐 갑자기 쌍특검을 제기를 해서 상황을 뭐 바꾸겠다, 뭐 물타기를 하겠다라는 건지 모르지만 제가 보기엔 전혀 이게 먹히지 않을 것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금 들어오는 저희가 속보도 먼저 좀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탈북어민 강제 북송 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검찰이 정의용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 등 핵심 피의자들을 재판에 넘겼다는 소식인데요.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 3부는요. 정 전 실장과 노영민 전 대통령 비서실장 그리고 서훈 전 국가정보원장, 김현철 전 통일부 장관 등을 직권남용과 불법 체포 감금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는 소식이 들어왔습니다. 예, 이 내용 2019년 11월 북한 어민 2명에 대해서 탈북자 합동조사가 끝나기 전에 북송을 지시하거나 북송 방침을 정하는 데 관여했다라는 혐의를 받는 내용인데요. 정 전 실장 측은 해당 탈북민들은 동료 선원 16명을 살해한 것으로 조사가 됐고 그래서 국민 보호를 위한 최선의 결정이었다고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상황인데 이 관련한 내용에서 지금
재판에 이들을 넘겼다라는 속보가 들어와 있습니다. 예, 관련해서 뭐 추가적으로 들어오는 내용이 있으면 바로 또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저희가 주제를 좀 바꿔서요. 정순신 변호사 논란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일단은 뭐 일단락되는 듯했지만 이 인사 검증 부분에 있어서는 이제 계속해서 논란이 좀 되고 있고요. 여기에 있어서 이제 경찰과 검찰 모두 몰랐다, 1차 검증을 담당했지만 몰랐다라는 입장을 내놨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비판이 좀 나오고 있는데 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잘못한 거죠, 뭐. 잘못한 거고 인사검증 잘못된 겁니다. 예. 그리고 예. 그걸 몰랐다라고 얘기하는 게 그게 어떻게 책임 회피가 될 수 있겠습니까? 그렇게 중요한 자리에 임명되는 분에 대해서 예. 인사검증이 그렇게 소홀했다면 그는 대단히 시스템이 뭔가 좀 잘못 돌아가고 있는 게 아니라라는 비판을 야당뿐만 아니라 일반 국민들도 얼마든지 하실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요. 네. 그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무겁게 받아들여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민주당에서는 대통령의 사과도 있어야 된다고 하는데 이 부분 아니 어떻게 그거는 뭐 보세요? 걸핏하면 대통령이 사과하고 걸핏하면 특검이고 저는 왜 그렇게 말을 가볍게들 하시는지는 모르겠어요. 좀 국정을 운영하시는 분은 좀 무겁게 바라봐야 되는 거 아닙니까? 예. 그럼 뭐든지 가면은 무조건 대통령 앞에 나와서 사과를 하라고 요구를 하고 수사 관련돼서 자기들 마음에 안 들면 무조건 다 특검입니까? 이거는 국가 시스템 자체를 갖다가 제대로 어떻게 이끌어 가겠다는 건지는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건 아니고요. 예. 예. 그러나 분명한 것은 저건 잘못된 것이었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먼지가 가라앉고 나면 시스템이 뭐가 잘못됐는지에 대한 그런 것들을 하나 하는 것이 하나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책임을 지는 사람들이 책임지는 것 또 하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이거는 저는 이상민 장관과는 완전히 다른 케이스라고 생각해요. 그건 정무적인 거고 예. 이것은 사실관계가 분명한 것이기 때문에 예. 다른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한동훈 장관, 윤희근 경찰청장의 한 발언도 저희가 아까 전 화면으로 보여드렸지만 결국엔 둘 다 몰랐다, 모르겠다라는 내용이거든요. 그 내용으로만 봤을 때 앞으로 이런 상황이 또 반복될 수도 있겠다, 뭐 이런 생각이 들어서 국민들은 더 좀 힘든 상황일 것 같거든요. 정치권에서 어떤 대안을 내놔야 할까요? 누가 알았을까요, 그러면? 누가 알고 이 사람을 이런 잔인한 제가 듣고 보고 한 학폭 사건 중에 저는 제일 잔인하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행위, 학생의 행위를 떠나서 그 고위 검사인 아버지가 개입돼 가지고 그 피해 학생과 가족들을 질질 끌어서 인생을 망쳐버린 자기 아들은 명문대에 진학을 시키고 결국은 학적부에 남지 않기 위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 피해 학생은 지금 학업을 이어가지 못하고 있다고 합니다. 극단적 선택을 해서. 이 사건이 5년 전에 보도가 됐고 저희 언론사들도 언론사 간부가 어떤 좋지 못한 일에 개입이 되면요. 그 보도되면 바로 모든 언론사가 압니다. 우리 다 알지 않습니까? 다 정보 보고가 됩니다. 예. 근데 검찰 서울중앙지검장 윤석열, 3차장 검사 한동훈, 인권감독관 정순신, 이번에 인사검증을 한 검사가 당시 같이 근무를 했고 커뮤니티를 비롯해가지고 모든 데에서 그렇게 큰 사건이라고 떠들썩했다는데 이 사건을 아무도 몰랐다. 그리고 그냥 그대로 올렸다. 저는 몰랐다면 정말 무능한 거고 알면서 시켰다면 결국은 검사의 프리패스권을 쓴 거죠. 이 정권은 검사면 다 됩니다. 무능하든 유능하든 도덕성이 있든 없든 간에 그냥 검사면 일단 써요. 더군다나 거기에 한동훈 장관과 이원석 검찰총장의 사법연수원 동기라는데 이건 뭐 선골 아닙니까? 국민들이 이걸 어마어마하게 분노합니다. 저도 저희 집에 대학생 아이들이 있는데요. 네. 용납을 못해요. 그런데 대통령이 사과를 안 해요? 만약에 문재인 정부에서 이런 일이 벌어졌는데 대통령께 국민의힘이 사과 요구 안 했겠습니까? 사과 정도가 아니죠. 왜 멀쩡한 민정수석을 없애버려가지고 수석실을 없애서 검증을 아무도 안 합니까? 예. 검증을 안 하니까 법무부의 인사정보검증단을 만들어 놓고 했는지 안 했는지를 법무부가 지금 인정을 안 해주고 있어요. 말 자체를 안 합니다. 경찰청장은 자기가 추천해놓고 안타깝다고 합니다. 안타깝게 생각한다. 그럼 누가 검증했습니까? 누가 책임져야 됩니까? 예. 이것도 아무도 책임 안 집니까? 이태원 참사가 벌어졌는데도 아무도 책임 안 졌는데 네. 이거 국민적 공분을 사고 정말 검사 아버지 둔 아빠 찬스를 썼는데 이걸 그냥 가겠다? 저는 여야를 떠나서 아까처럼 이제 우리 김 비대위원께서 잘못된 일이라고 하셨다면은 지금 민주당의 사과라는 요구를 비판하실 게 아니고요. 비대위 차원이던 국민의힘 지도부가 대통령실을 엄격하게 엄하게 규탄하고 네. 입장 내놓으라고 하십시오.
알겠습니다. 시간이 없어서 이것만 짧게 좀 여쭤보겠습니다. 국민의힘 전당대회 오늘 최고위원 후보들 또 당대표 후보들 대구로 가죠. 네, 네. 합동 연설을 하는데요. 여기에 이제 나경원 전 의원이 이제 동행을 한다고 김기현 후보 측으로 예. 이 부분 좀 어떻게 봐야 되는지 짧게 좀 여쭤보겠습니다. 그 나경원 후보가 그 대구에 가서 그 제일 핵심이 첫 번째 경선에서 50%를 넘을 수 있느냐, 결선 예. 투표까지 안 갈 수 있느냐 이게 핵심이잖아요. 네. 지금 김기현 후보가 좀 많이 앞서가고 있는 걸로 보이니까 그러니까 아마 이번 대구에서 나경원 후보가 하는 건 김기현 후보한테 힘을 실어줘서 네. 1차 선거에서 50%를 넘게 해주기 위해서 가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지지 선언하는 거죠, 뭐 이렇게 쉽게 과반을 얘기하면. 넘기 위한 어떤 예, 이제 예, 마지막 전략 그런 것 이렇게 같아요. 좀 보면 되겠군요. 알겠습니다. 두 분과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김종혁 국민의힘 비대위원, 한민수 더불어민주당 대변인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